요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트레이딩이든 운동이든 땡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꽃을 피웁니다. 오늘 내용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요 돈 벌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에요. 자, 한번 가봅시다. 차트 트레이딩 강의는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투자 관점이랑은 좀 달라요. 투자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사실은 뭐 결국에는 뿌리는 같고요, 우리가 도달하는 목표가 같은 거예요. 트레이딩이나 투자나 목표는 같다. 어쨌든 트레이딩이랑 운동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아예 다른 분야긴 하지만요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힘듭니다. 여러분 투자 힘들죠? 뭐 운동도 똑같죠? 저도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 몇 년은 꾸준히 한 편이거든요. 근데 처음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와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퇴근하고 와서 힘이 없어 죽겠는데 또 운동을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요 막 갑자기 헬스장 가서 이제 막 하고 싶다, 운동 좀 해야겠다, 한 번 하고 나서 뭐 잠깐의 효과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막 거울 보면서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샤워할 때 내 좀 멋진데 한 번 잠깐 하는 거는 잠깐 효과가 있지 결국에는 운동을 안 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우리 몸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살이 자꾸 늘고요 몸은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트레이딩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야지 계좌가 불고요 여러분들의 경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죠. 시간이 지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 세상에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나 있다, 부작용이 엄청 커요. 트레이딩이든 운동이든 땡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쇼츠 하나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 션 아시죠? 션 달리기로 정말 유명하시죠. 이분이 뭐 광복절 날에 항상 81.5km를 뛰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분이랑 이제 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달리기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예스. 아직도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냐면 제 인스타나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 10kg가 빠졌어요. 오로지 달리기만 해서 한 1년 달리고 나서 300일 정도 300일 정도 달리고 나서 360일에 300일 뛰었대요. 와우. 모두가 똑같지는 않지. 정말 열심히 달렸고 매일 달리셨어요? 전 매일 정말 달렸어요. 매일 1000일 동안 네. 하루도 안 빼고. 아직도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저런 분들 존경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또 이 영상을 보고 뭐 사람마다 든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요 제가 뭔가 트레이딩이랑 연관을 시켜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이에요. 다음은요 오늘의 주제 땡땡의 중요성이에요. 운동에서는 이게 빠질 수 없죠. 자, 꾸준한 노력입니다. 트레이딩도요 여러분 연습 정말 많이 해요. 특히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백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백테스트가 뭐냐면 뭐 이때까지의 금융 자료들이 있잖아요. 뭐 차트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다 그냥 데이터를 전부 다 넣어요. 요즘엔 소프트웨어로 백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다 넣어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20일선에서 사고요. 뭐 상향 돌파했을 때 사고, 5일선에 하향할 때 판다. 그렇게 했을 때 수십 년 동안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요즘에는 컴퓨터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로 백테스트를 다 해요. 실제로 헤지 펀드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맨날 하는 게 백테스트예요. 뭐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도 하죠.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뭐 어디서 사가지고 어디서 파는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몇 % 나오더라. 확률이 나옵니다. 확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실제에 적용을 해보죠. 근데 이 백테스트가 함정이 좀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백테스트 맨날 합니다. 맨날 하면서 야 이거 보조 지표 쓰면 이거 완벽하구나. 이거 승률 90%짜리구나. 결국에 다 깨집니다. 나중에 강의 때 기회가 있으면 백테스트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다음에 트레이딩 연습은 차트 많이 보죠. 저도 차트 맨날 봅니다. 하루에 몇백 개씩 보니까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월가나 큰 부를 거머쥐신 트레이더들 같은 분들 보면요. 그분들도 초반 몇 년은 돈을 절대로 못 벌었습니다. 특히 파산하신 분도 많아요. 그만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기간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꽃을 피웁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 되죠. 사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잘 많이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독서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투자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나신 분들이 투자를 잘하시기도 해요. 아니면 기술적 분석으로 이것만 판 사람이 있다. 성공합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뭐 지식이 많든 한 분야에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요. 지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고 또 독서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열린 사고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 금융시장은 모든 정보가 융합이 되는 곳인데 독서를 하면 사고력이 는다고 하죠. 명상도 아주 중요하죠. 특히 명상을 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걷는 편이에요. 막 그냥 걷습니다. 동네 걸으면서 저는 생각하는 걸 혼자 좋아하기 때문에 주식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요 혼자. 근데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자꾸 돼요. 생각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러면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았을 때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명상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정말 잘 되잖아요. 명상 체험담 이런 걸 들어보면 이렇게 앉아있는 내 자신을 저 멀리서 뭔가 내려다보는 듯이 보일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 투자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체력이 없으면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힘들면 정신이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 몸 컨디션을 최대한 정상으로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시작이죠. 트레이딩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명인들이나 어느 분야의 장인들, 어느 분야에서 탑을 찍으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감정 조절이 안 되고요. 특히 트레이딩이나 투자에서는 감정 조절이 안 된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 한순간에 끝나요. 제가 뭐 어디 배팅을 했는데 돈을 잃었어요. 거기서 이제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내가 돈을 잃었네. 좀 더 비중을 태워야겠다. 또 잃죠. 거기서 감정 조절이 또 안 돼서 나는 시장한테 질 수 없어. 원래는 그만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몰빵 치는 거예요. 신용 빌려서 칩니다. 그랬다 한순간에 망하죠. 그래서 99승 하는데 1패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모든 싸움에서 크게 안 지기 위해서는 운동도 필수다. 어쨌든 이런 꾸준한 노력들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의 중요성. 하락장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휴식이요. 휴식. 특히 운동 경력이 좀 짧거나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혹은 운동하다가 이제 병원에 가시거나 119 응급으로 실려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무게에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무게. 오늘 95kg 한번 들어보자. 95kg 들었으니까 오늘 100kg 가겠네. 그러다가 이제 크게 다치시죠. 크게. 하지만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휴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동 쪽도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이 근육이 형성되거나 성장할 때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운동하면요, 여러분 우리 근육이 찢어져요. 근육이 다친다고요. 다치니까 여러분 알이 배기고 막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육이 아프다는 거는 근육이 손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데미지를 입었다. 그런데 적절한 정도의 이 데미지는 단백질이 붙어서 보고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거는 적당한 수준의 이 손상, 근육의 데미지는 복구가 되는 과정에서 더 커집니다. 더 단단해지고요. 근섬유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좀 더 커지는 거고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요, 피로하죠. 근데 그러다가 회복이 돼요. 회복. 이때 휴식을 취하는 거죠. 휴식을 취하면 회복이 되는데 적절한 수준의 강도로 운동을 하면요, 원래 있는 그 회복량보다 훨씬 더 많이 회복이 돼요. 어느 날 운동을 했더니 그 다음날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 있습니다. 혹은 이틀 뒤나. 그래서 이 초과 회복기 때 다시 한 번 더 운동을 하고요. 또 피로해졌다가 회복을 많이 했다가 운동을 또 하고. 이게 선순환이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투자든 트레이딩이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24시간 하루 혹은 이틀까지 됩니다. 요거는 뭐 근육의 형태나 부위에 따라 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을 딱 정해서요, 일주일에 3일만 합니다. 하루 건너거나 이틀 건너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화목 일요일 이렇게 하거나요. 일요일에 일정이 있다. 그러면 화목 토를 하거나요. 이런 식으로 스케줄 조정을 자꾸 해요. 내가 하는 것보다 쉬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
투자를 하든지 간에 이거는 통계를 직접 검색하셔도 돼요. 월요일에 매매했을 때, 화요일에 매매했을 때, 수, 목, 금요일에 매매했을 때 수익률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특정 요일에 평균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제 통계를 내보면 수익률이 안 좋은 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목금을 거의 피하십니다. 이때 평균적으로 주가가 빠져요. 통계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오르는 날도 있죠, 당연히. 근데 평균적으로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에는 잘 안 하더라. 그래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뭐 목요일은 신규 매수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월화수에 보통 화요일 수요일에 시세가 보통은 나죠. 그래서 그거 먹고 뭐 목금 쉬고, 아니면 뭐 일주일 단위로 하시는 뭐 종가 베팅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목금이 이게 주가가 내리니까 목금에 매수를 해서요, 뭐 월화수에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하죠. 네, 트레이딩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근데 이게 투자해서 난 트레이딩 안 하니까 상관없지. 아니요, 투자도 싸게 사야죠, 여러분. 그래서 주말에 보통 사잖아요. 네,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보통 사셔도 되고요. 혹은 뭐 장 빠질 때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면 되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 근육은 하루 이틀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시죠, 다들. 네, 하루 쉬고요, 이틀 쉬고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우리 몸에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몸에 근육만 있습니까? 이거를 많이 간과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피해야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근육이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뼈도 있고요. 뼈랑 뼈를 이렇게 연결하는 인대도 있고요. 힘줄도 있죠, 힘줄. 뼈랑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이 있습니다. 건이라고도 하죠, 건. 아킬레스 건. 그런 힘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근육이 회복하는 시간이랑 힘줄이랑 인대가 회복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제 경험상이에요. 인대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일주일 정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운동을 해요. 첫 주에 화목 일 했다. 둘째 주에 화목 일 했다. 셋째 주에 화목 일 했다. 그 다음 주 그냥 쉽니다. 쉬거나 강도를 굉장히 약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때 근육이나 인대가 회복을 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국가대표 훈련하시는 분들이나 뭐 논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뭐 이제 등산을 자주 하신다. 매일 비슷하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는데 이상하게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예. 근육 제외하고 다른 신체 기관이 필요할 때요. 자, 그러면 이게 트레이딩과 뭔 상관이 있냐고요. 몸의 생체 메커니즘이랑 시장이랑은 굉장히 비슷해요. 시장은 생명체라고 했죠. 어쨌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몸의 컨디션이 좋고 시장이 상승장이고 올라갈 때 이때는 운동해야죠. 컨디션 좋으니까요. 투자나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장이 안 좋아요. 그리고 컨디션이 몸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운동 안 하는 게 맞죠. 투자나 매매 안 하는 게 맞아요. 저는 뭐 만약에 목요일인데 운동하는 날이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다. 그냥 쉽니다. 그 다음 날에 하면 되죠.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트레이딩이든 투자든 확률을 생각하셔야 돼요. 확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이 확률을 생각하도록 설계가 되지 않았어요. 확률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쉽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장이 좋아요. 내 몸 컨디션이 좋아요. 컨디션 좋으면 다칠 확률이 적죠, 여러분.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되는 거예요. 최대한 또 다치지 않도록 스트레칭 열심히 해야 되고. 저는 운동에도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리스크입니다. 저는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배드민턴도 치고요. 체력 훈련, 턱걸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항상 하기 전에 내가 오늘 몸이 괜찮나? 다칠 확률을 생각을 해요. 다치지 않는 거를 염두에 둡니다. 막 운동을 하다가도 정말 안 되겠다, 이건 죽겠다 싶으면 그냥 안 합니다. 왜 굳이 제가 다칠 것까지 하면서 그걸 감수해가면서 합니까? 투자랑 매매도 똑같아요, 여러분. 돈 벌 확률이 많을 때 그때 자금을 투여해야 돼요. 매매나 트레이딩이나 투자 계획을 짜실 때 지금이 돈을 벌 확률이 많나?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꼭대기에서 들어오잖아요. 돈 벌 확률이 적은 상황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막 주식으로 난리치니까 야, 누가 얼마 벌었더라. 23년에는 에코프로로 뭐 얼마 벌었더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다 들어와요. 근데 그때는 돈 벌 확률이 적은 시점인데 확률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겁니다. 하락합니다. 컨디션도 안 좋아요, 여러분. 컨디션이 나쁜데 다칠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컨디션이 나쁘다면 뭘 해도 다칠 확률이 많아요. 정말로 몸에서 피로가 느껴진다. 그거는 여러분들 몸
몸이 야 나 제발 좀 살려줘, 좀 움직이지 말고 좀 쉬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나쁜 날은 그냥 쉴 줄도 알아야죠. 그 다음날 하면 되죠.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하면 되죠. 컨디션 좋을 때 하시고요. 다치지 마세요.